오랜만에 문제 같이 풀어보죠. 자, 슬슬 정답 체크해 주세요. 다 체크했죠? 다 잘 맞추네. 자, 우리가 이제 슬슬 구조 독해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문장 독해, 문장 간의 관계성 파악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올 때가 됐어요. 이 브랜치 책에 나온 유형들을 보시면은 내용 추론, 어휘, 빈칸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다 중요하냐? 결국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추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론은요. 지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지문 내에서 하는 거예요. 지문 내. 명심하십시오. 지문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추론이 되려면 시작 출발 지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로 여기로 와요. 이게 답이야. 우리가 답까지 가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단서들이 있다고요. 그 단서가 시작 지점이 돼야만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겠지만 갑자기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단서로 해서 이런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 지문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보기문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문의 보기문에 범주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범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 소재죠, 소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도 결국 소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뚱딴지 같이 들리면 첫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방향성을 잡을 때 There i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권위 Lions가 나왔어요. Lions have their history. 사자들이 자신의 역사를 가지기 전까지. till은 접속사로 until이랑 똑같죠. 뭐뭐하기까지란 뜻이고 사냥의 이야기는 항상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바로 hunter, 사냥꾼을. 우리가 이 내용을 추론해야 돼요. 사실 방금 읽었던 부분을 추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어디 범주냐. 다음 문장 봅시다. 다음 속담은 뭐에 관한 것이냐. 권력, 통제, 법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다음 문장이 주어 보세요. environmental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이 글은 어떤 범주구나. 환경의 범주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방향성을 딱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이 단어 environmental journalist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는 누구예요? 글 쓰는 사람들, 기자들. 환경 기자들은 have to play라는 단어, 당위성이죠. 뭐 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Role of Lions Historian.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럼 방금 밑줄 친 부분은 절대 어떤 범주를 벗어날 수 없죠? 환경. 환경의 범주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환경 저널리스트는 사자의 역사가.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찾아야 되는 단어는 어떤 범주를 찾는 걸까? 역사가라고 하는 범주를 찾는 거죠. 역사가라는 범주. 근데 우리한테 힌트를 하나 줬어요. have to play라고 하는 건 지금 당위성에 대한 글이라는 거야. 환경에 있어서 사자 역사가라는 당위성은 사자 역사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걸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have to play의 어조를 읽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have to put across라는 단어가 있죠. 보시면 그들은 전달해야 된다. put across. across는 가로질러서 전달해야 된다. 환경의 관점을. 자, 관점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환경의 관점을 전달해야 된다. 이걸로 하면 헷갈리니까. The people who make the law.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환경의 관점을 전달해야 된다. 그 다음, they have to be the voice. 어디에 또 밑줄 치면 되죠? have to be the voice에 밑줄 치면 목소리가 돼야 된다. 목소리는 대변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 대변인이 돼야 된다. 야생 인도에. 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 바탕으로 써볼게. 사자의 역사가 역할이라는 건 뭐와 뭐예요?
그쵸? 환경의 관점, 그리고 환경의 목소리, 대변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환경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사자 역사가의 역할이라는 건 곧 환경의 입장을 옹호해 줘야 된다. 환경의 입장을 옹호해 줘야 된다. defend 해야 된다는 거죠. 보기문의 정답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 있으세요? 자, 우리 보기문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읽었었던 측면들은 그냥 정답 찾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제가 전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자, 좋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얘네가 왜 나왔는가를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정답은 여기 파란색 보시면 정답 2번이죠. urging a shift.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자, to는 방향성이라고 했지? 어디로 변화해야 돼?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 자연을 위한.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의 변화를 촉구한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정답까지는 해결이 됐고요. 자, 이 문장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십시오. 얘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벗이 2번 나오는데 여기도 벗이 있고요. 여기도 벗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윗부분이 지금 주제라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여기까지 읽고 나서 주제가 추론이 됐기 때문에 주제가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설명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당해요. 어떤 기법일 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명 전달 방식이 통념 반박일 땐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통념은 뭐의 반대가 될 수밖에 없냐면 주제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통념 반박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서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2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The present rate of human consumption is completely unsustainable. 현재 인간의 소비, 속도, rate라는 단어는 속도란 뜻이야. 현재 속도는 완벽히도 지속 불가능하다. 자, 지속 불가능하다는 건 계속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숲, 습지, 버려진 땅, 해안지대, 환경에 취약한 그런 지대들은 모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누굴 위해서? 가속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인간의 인구 성장의 요구, 인구의 어떤 요구 이런 걸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마음껏 쓰일 수 있다라고 간주가 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인간의 권한이 중요하다. 왜? 환경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네 자원을 마음껏 이용하라고 뭐 성경책에 적혀 있대.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인간 편을 들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자, 이건 자연 관점이 아니죠. 마음껏 쓸 수 있는 걸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는. 자, 다음 문장. 그러나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 주어를 잘 봐. 인간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whether it be. 자, 이건 가정이야. 가정하는 겁니다. whether it be 라는 표현은 가정법, should 가정법이라고 있거든요. should 가정법이 뭐냐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를 가정하는 걸 should 가정법이라고 해요. 자, 이거 써드릴게요. 자, 보세요. if 다음에 만약에 주어 다음에 should 다음에 동사 나오죠. should는 보통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t를 좀 내주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B예요. 비동사.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글 쓰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럴 때 should 가정법을 쓰는데 if 대신에 뭘 썼다? whether를 썼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볼 거야. 앞으로 whether it be 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가정법이구나. 글 쓰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행동의 변화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여기서 시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것이 뭐야? 인간의 행동을 변화하는 그런 것이 소비를 줄이는 거. 불가능하죠. 소비를 줄이는 거. alter lifestyle. 니네 인생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푸세식 화장실을 써. 완전 극혐이죠. 거의 써본 적도 없죠. 그쵸? decrease population growth. 야, 애 낳지 마. 야, 어떻게 내 애를 가고 싶은데 애 낳지 말래.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인간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 뭐로 보여진다? violation of human rights. 인권의 침해로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권의 침해로서 보여준다. 지금 여기까지 읽으니까 약간 어떤 느낌 드네?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음 문장에 딱 뒤집혀버리죠. but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at some point 어떤 시점에 human rights become wrongs.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죠? wrongs에 집중을 해야 되죠. 지금 이 글은 인권이 잘못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인권이 잘못인 게 아니라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도 가정법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합시다. 지울게요. 슈드 가정법은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 기본적으로 it's time 뒤에 ed가 나오면 앞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일입니다. 이때까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 현재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정법이 it's time 주어 과거 동사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목적은 so that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the right.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 마지막 문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글을 정확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많이 틀리는 게 인권이 문제다, 자연권이 옳다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잘못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보세요.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so that은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와 뭐 사이? Between the rights of humans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인권과 환경의 나머지의 권리. 그럼 이 글은 시사하는 바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권과 자연권을 어떻게 하자? 대등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등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가 너무 허접해. 내가 이따 선지 보여줄 건데 내가 출제위원이었으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잖아. 정답 몇 번이야? 이거 2번이잖아. 3번, 4번에 오답 선지에 나 분명히 이거 넣을 거야. 부등호 기호 나 분명히 넣을 거거든. 왜 넣을 거냐면은 아주 쉬운 먹잇감이 돼. 사람들은 자연권이 지금 이 글은 뭐냐면 자연권이 인권에 비해서 너무 무시되는 게 문제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연의 권리를 높여야 된다 쪽이야. 그러니까 인권을 낮추자가 아니라 자연권을 대등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차이도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보기문으로 한번 가보자. 설명 방식이 통념 반박이죠. 통념 반박. 그래서 통념 부분이랑 반박 부분이랑 잘 체킹하셔야 되고요. 이 but 잘 포착하십시오. but 2번 쓰였습니다, 지금. 자, 선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1번 uncovering, 밝혀내다.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 글 무관이죠. 종의 생물학적 역사는 무관. 2번 정답. 3번 자, 보세요. 싸우자. 만연한 인권의 침해. 인권의 침해입니다. 인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인권의 침해와 맞서 싸우자는 인권이 침해되는 게 문제다라고 보여지니까 오답이 되는 거야. 자, 2번과 3번은 매력적인 오답이 되겠죠. 4번 역사를 다시 쓰자. 과소평가되는 underrepresented
과소평가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쓰자. 멍멍이. 5번 제한시키자. 환경적인 입법자들. 자, 이 환경적인 게 뭔지 알아? 친환경적인 입법자들이에요. 자, 입법자들 누구죠? 정치인들이죠. 환경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권력을 제한시키자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환경의 권리가 너무 높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연권 때문에 우리 인간이 너무 못 먹고 살아. 뭐 그런 글일 때 나올 수 있는 것으로서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4번 자리에 이건 했으면 대박이라고. 자연권을 인권보다 높여야 된다. 이런 식의 선지가 4번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골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오답으로서. 니네 눈에는 뭐밖에 안 들어오니까? 자연의 권리밖에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 글은 끝에 방향을 요약은 뭐였다는 걸 시사하냐면 자연과 인간을 대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게 뭐야?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 자연을 위해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야? 자연을 위해서 인간이 행동을 어떻게 좀 바꿔줘야 된다?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연의 권리를 높여주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지속 가능한이란 말 자체에 뭐가 들어간 거야?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지? 대등하게 하겠다는 말이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2번 쉽게 맞춘 사람들 4번이 만약에 내가 이런 부등호로 내가 선지를 만들었다면 니네 기분이 어땠을까? 어떤 느낌이 좀 들까?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참고로 내신은요. 이렇게 내겠죠. 아주 학교쌤들도 참 대단하셔요.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이렇게 낸다는 건. 그래서 이 내용 추론형은요. 학교쌤이 좀 약간 기량이 좀 있으셔야 쉽게 잘 냅니다. 학교쌤의 기량이 없으면 내용 추론 이런 거 못 내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추론을 하겠냐. 자, 느낌이 어때요?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AB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2번 풀기 전에 잠깐 내가 머릿속에 서머리 좀 시켜놓고 갈게. AB 구조 진짜 필요합니다. A가 누구였죠? 자연. B가 뭐였죠? 인간. 이 구조도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글 중간에 뭐가 나왔죠? 인권이라고 하는 뭔가 통념에 가까운 내용이 중간에 나온 겁니다. 알겠죠? 추론이 되려면 대립을 시켜라. 추론이 되려면 대립을 시켜라. 2번 풀어봅시다. 이번도 어떻게 해야 돼? A, B 찾죠. A, B 찾으세요. 2번 A, B 찾으세요. 지금 딱 두 사람만 내가 원하는 대로 풀고 있네.
자, 10초. 잘했고, 잘했고. 자, 앞에 이제 슬슬 보도록 합시다. 파란색과 보라색의 의미는 무엇일까? 파란색과 보라색. 왜 나는 저런 걸 체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some과 others에는 쌤이 왜 체크를 해놨을까? 그리고 왜 they 앞에 체크를 해놨을까? 자, 제가 오늘 첫 시간에서 추론을 하려면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어. 이 말을 추론하려면 거기에 기반한 대명사 같은 것들이 뭘 지칭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얘를 알려면 또 다른 기반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네는 자꾸 얘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글이라고 하는 거는 퐁당, 퐁당이야. 수능급으로 가면은 퐁당, 퐁당. 너네가 찾는 정답은 이건 거지. 퐁당, 퐁당이라니까. 이게 뭘 시사하냐면 이 데이를 알려면 그 전에 데이로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야 되고 얘를 이해하려면 초반부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사고를 너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디딤돌이 뭐냐면 너무 한 번에 답을 도출하려 하지 말고 뭔가를 쓰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또 찾고 또 그걸 뭔가를 기반으로 또 찾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 한 친구한테 카톡 상담이 왔는데 요즘 문제를 푸는데 너무 안 풀린대. 나는 원래 1등급인데 요즘 나는 지금 선생님 만나고 나서 점수가 떨어진대. 모의고사 혼자 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냐 했더니 자기가 예전에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걸린대. 자기 무슨 문제 있는 거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아니 너는 지금 훈련 기간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기가 문제 풀 때 그 의식하면 안 돼. 문제 풀 때 의식하면 절대 안 돼. 문제 풀 때 의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못 풀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실제로 네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의식하는 게 원래는 아니야. 하지만 연습은 좀 약간 다르다고 내가 매번 얘기했지. 연습은 굉장히 정교한 사고적 훈련이 필요해. 자, 논리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의식적으로 나의 생각을 가공시키는 거야. 약간 벼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칼날을 벼린다. 이게 뭐냐면 생각을 날카롭게 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야. 훈련을 할 때는 퐁당퐁당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읽을 때는 정답으로 바로 왔다면 지금 본인의 의식 수준은 충분하다는 거지. 의식으로 되는데 무의식으로도 문제를 풀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의식으로 못 풀면은 무의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두 개 왜 체크했어? 자, 그 이유가 있어. Only the database instinct라는 단어와 improvisatory instinct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야. 뭘로 연결되어 있어? A거나 B거나. 자, 다시 논리학입니다. 지금부터는 A거나 B거나가 처음에 나오면요. A or B가 나오면요.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그럼 구조는 뭐 오늘 정반합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결론은 A 플러스 B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A 탈락 또는 B 탈락으로 끝나죠. 모든 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첫 부분에 A or B의 관계를 끄집어내는 순간에 모든 글의 방향은 A에 대한 설명, B에 대한 설명, A 플러스 B로 결론이 나거나 이게 정반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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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기각이라는 논리로 끝나게 됩니다. 뭔가가 탈락, 뭔가를 빼고 뭔가를 취사 선택, 양자택일로 가거나 그게 글쓰기의 정설이에요. 자, 제가 글의 첫 부분은 뭐를 잡는다라고 그랬어요? 범주.
범주를 잡는다 그랬잖아. 이 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이거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내가 괜히 의식으로 끄집어내 주는 것 뿐일 수도 있고 이미 잘 하는데. 근데 내가 몰랐었던 거를 의식으로 알게 됐다 그래서 뭐 그게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몰랐더라면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학습 환경도 다룬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물론 관계사절이니까 대부터 어디까지 가로쳤을까? 여기까지 뭐 가로는 잘 쳤다라고 치자고 A를 다루거나 B를 다루는 학습 환경은 우리 능력의 절반을 무시한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무시한다는 이제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it is bound to fail.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be bound to 동사,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한 하늘색, 재즈 기타리스트, think of, 전형적인 예시죠. 자, 예시 시그널이 나왔고요. 자, 다음 문장. They are not going to make it. make it은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약간 편집 실수인데, 아유, 교재를 가다듬어야 되는데, if they know a lot about music theory, but don't know how to jam in a live concert.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A, B를 붙여 읽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인스팅트라는 것과 improvisatory instinct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글 범주가 뒤에 나왔었던 theory와 jamming입니다. 둘 다 여기에 범주 안에서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이론 쪽에 가까운 건 약간 좀 어떤 느낌이 들죠? 속성, 이론.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거 A죠. theory는 A고 jam이는 뭐야? B. 그래서 앞반에서 내가 니네 재민이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쵸? 그 우스갯소리입니다. 최근에 알게 돼서. 초딩이라면서요? 재민이가? 왜 재민인지 모르겠는데. 그 jam이는 즉흥연주하다. 이 단어 다 외우셨죠? 우리 기출단어 그 첫 번째 책에서 improvise라는 단어 정말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즉흥 연주하다. 오늘 배웠던 지문도 뭐가 나왔어요? 10월. 즉흥적인 팀 나왔었죠? 즉흥적인 혁신.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대충 어떤 얘기가 흘러나올 것 같아. 아, 이론만 알고 즉흥 연주할 줄 모르는 애들은 어떨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다음 문장. 그 다음에 여기 지문에서 또 익혀야 되는 메커니즘은 some과 others입니다. some과 others. 자, 이거 반드시 도식화해 놓으세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비슷한 패턴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 Some others.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some과 others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쓰면서 이 세상은 이분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세상은 A거나 B가 아닙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전공서적은 A거나 B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공서적은 A거나 B입니다. 공부를 인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너 나랑 친구할래? 아니면 적할래? 이런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근데 전공서적은 애초에 가설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전공서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 학문 계열.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설 검증의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이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텍스트로 놓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모델링이 돼요. 모델링. 자, 이 모델링이 뭐냐면 공식에 딱딱 들어맞게끔 모형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진짜 제일 어릴 때 이해 안 갔던 게 뭔지 아세요? 잘 들어. 지금부터. 아니, 환율이 오르면 왜 수출이 잘 되지?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렇게 가르쳐.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게 있잖아. 공식이 깨진 게 언제부터냐면은
2003년부터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 이게 왜 내가 자꾸 환율 얘기해서 미안해. 이게 뭐냐면 1달러 대비 우리나라 돈이 지금 1,200원이잖아. 근데 환율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1달러로 1,400원의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값이 떡락했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왜 수출이 잘 되냐면은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해외에서 더 많이 구매를 할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오케이. 근데 2003년부터 왜 공식이 깨졌냐면은 이거는 언제 시대 때 써먹을 수 있는 거냐면은 중경공업일 때 산업 구조가 중공업, 경공업일 때 경공업이 뭐냐면 가발 만드는 거 그냥 편하게 들어. 중공업은 뭐냐면은 뭐 석유, 화학 이런 것들. 근데 SK라는 기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석유팔이 미안 혹시 SK 다니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석유 팔시던 분들께서 기업가들이었죠. 근데 있잖아요. 고부가 가치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짱이죠? 삼성전자가 짱이죠. 반도체, 휴대폰 뭐 이런 거죠. 공식이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도 경제학 가면 이거 배우는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모델링이 필요해서 그래요. 뭔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너네한테 납득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제 너네한테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어. 야, 우리나라 지금 68%가 경공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때는 이게 공식이 맞았는데 지금은 30%대로 떨어졌다? 니네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팩트인지 아니면 구란지. 그럼 납득이 안 갈 거 아니야. 더 헷갈릴 거 아니야. 배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서적에 나오는 글들은 이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 안의 삶은 이분법적인 구조를 철두철미하게 따라가. 너네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자, 제가 뭐 다 만물 박사는 아닙니다만 내가 살아보니 대학교 공부까지는 A거나 B거나예요. 기억하십시오. 대학교 공부까지는 A거나 B거나예요. 그래서 대학이 의미가 없다라고 내가 왜 얘기하냐면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삶이라고 하는 건.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시면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제 친구가 2017년에 삼성전자 다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니까 잘 들어요. 얼마나 똑똑했겠어. 삼성전자 다닐 정도면 개발자야. 그것도. 수석 개발자야. 최연소 나이에 수석 개발자야. 진짜 똑똑해. 어릴 때부터 진짜 똑똑했어. 근데 있잖아. 놀랍게도 2017년에 결혼을 했는데 2018년에 집을 판 거야. 삼성전자 옆에 동탄이라고 있는데 지금 집이 진짜 비싸거든? 근데 집을 팔았다? 왜 팔았는 줄 알아? 우리 대통령님께서 팔으라고 협박을 했거든요. 대통령 까는 거 아닙니다. 제 친구는 선량한 국민이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이 뭐야? 나름대로 서울대까지 나왔으면 공부 정말 잘했고 어른들 말을 잘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집을 팔아놨어. 근데 놀랍게도 지금 3배가 뛰었어. 여러분, 교과서랑 다른 삶이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삶은 교과서랑 다른 삶이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면서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이 지문 같은 데서. 특히 국어 같은 경우 그런 경향성이 심한 아이들은 자꾸 오답이 나와. 자기 생각을 자꾸 가져와. 그러지 말고 교과서는 A거나 B거나의 관계. 전부 다 그래요. 그렇게 글이 써져 있다는 거야. 자, 여기다 대입시켜 볼게요. 보세요. 썸스쿨이 나왔을 때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일까라는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얘일까. 무조건입니다. 이 글 안의 세상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몇 학교들과 직장들은 안정적인 암기식으로 배워진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한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하는 거니까 이 썸스쿨은 저절로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말이죠. A가 되는 거고요. They ignore the imperceptory instinct. 자, 그들은 무시합니다. 즉흥적인 본능들을 무시합니다. 즉흥적인 본능을 무시합니다. Drilled into는 우리에게 주입되어져 온 수백만 년 동안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온 본능을 무시합니다. 창의성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others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딴 놈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는 B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결국 A는 어떤 애고 어떤 애야? A는 지식을 추구하는 애야. 그럼 B는 어떤 애야?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애야. 정답지가 나왔죠, 이제?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자, B는 잘 읽어보자. B는 뭐냐면 즉흥성을 추구해. 즉흥성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응용 쪽에 가까운 거지. 응용. 그럼 얘는 뭐가 없는 거지? 즉흥성이 없는 애지, A는. 자, 이제 우리는 뭐를 잡는 거야? B를 뭘 통해서 추론했어? A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읽어봐. 그들은 강조한다. B는 강조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사용을. 자, 이 사용이란 단어는 결국 뭐랑 동일하죠? improvise. 즉흥 연주하다랑 똑같죠? without installing a full fund of knowledge. 많은 지식. fund라고 하는 게 쌓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진 지식을 설치하지 않고, 의역하면 어떤 뜻이야?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in the first place. 우선적으로. 그들은 무시합니다. 깊이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한 이해를 얻으려는 우리의 욕구를 무시합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한 이해는 즉 무엇이냐면 암기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풍부하게 구성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식이죠, 이거는. 즉, 그들은 누구다?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저기 오른쪽에 미리 다 적어놨다. 너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훌륭한 즉흥 연주자. 여기서 즉흥 연주자는 뭐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B 같은 인간들을 말하는 거지, 지금. B 같은 인간들을 말해요. 하지만 뭐는 없어? 지식은 없어. 역시 B였네. You may know. 너는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누군가를. 네가 일하는 곳에서. 그들은 재즈 뮤지션처럼 보인다. 그리고 즉흥 연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머리가 비어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데이는 썸이었다는 거예요. others였다는 거야. others라는 거죠. 그럼 얘는 B죠. B가 어떤 애들이었죠? 오른쪽에 미리 다 적어놨죠. 지식은 없고 즉흥성만 있는 애들이다. 수능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맥시멈 3.4등급입니다. 수능에서 지식이 없으면 맥시멈 3.4등급. 둘 다 있으면 1, 2등급이죠. 자, 선지 볼게. 자, 미안해요. 자, 이거 잠깐 끌게요. 너 왜 안 내려가니?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5번부터 볼게요. 정답이니까. 겉보기의 창의적인 능력이 결국 뭐죠? 즉흥 연주하는 거죠. improvisatory ability.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여기 뒤에 쪽 잘 보이시죠? Not rooted in firm knowledge. 단단한 지식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 지식이 없다. 라는 표현을 찾으면 5번이었다. 1, 2, 3, 4 중에서 이제 해석을 좀 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2번이랑 3번 설명해 줄게요. 잘 들으세요. 2번. coupled with라는 거는 결합되어진 이란 뜻이야. 단단한 음악적 지식과 결합되어진 예술가적 재능. 완벽하네. 2번 같이 살아야 되는데. 3번.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좋았어. 포즈라는 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포징, 자세를 취하는 거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 깊이 있는, in depth, 깊이 있는 지식을 보여줌으로써. 지식이 있네. 3번도 그러니까 오답이죠. 정답이 아니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정답은 5번인데 겉보기에란 말이 나오면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만 실제로는 아님. 우리가 어떤 대상한테 겉으로만이라는 표현을 붙이게 되면은 실제로는 아니다까지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어휘에서. 자, 3번으로 오세요. 자, 3번 한번 풀어볼래, 지금? 3번 금방 풀 수 있어.
자, 10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자, 슬슬 한번 볼게요.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이 문장만 제대로 독해해도 돼. 호흡이 긴 문장, 가정법 때문에 길어진다. 가정법이 나타내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if나 when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우리는 if랑 when이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글의 소재라고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편해요. 이 글은 글래셔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글쓰기를 할 때 A가 있으면이라고 표현이 나오면은 A가 있으면 또는 A가 없으면 이 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건이 되죠. 이런 글쓰기에서 A가 조건이 되고 이 조건은 결국 뭐가 되냐면 이 글의 범주, 소재가 또 됩니다. 이 논리학이에요. 전부 다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A가 있냐 A가 없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글을 뭐라고 생각한다? 아, A가 중심부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왜? 뒤에가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이건 우리가 A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막 이런 것처럼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다? A라는 거예요. A. 그리고 나서 글래셔스가 나왔고 가정법이 나왔는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바꿀 줄 알아야 되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법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왔냐? 이 동사 ed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죠. started. 자, 만약 빙하가 다시 형성하기 시작한다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다시 형성하기를 시작한다면 자, 그리고 나와서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 자, 헷갈려하지 마세요. 현재 시제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는. 그들은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 이제 끌어다 쓸 to draw 오는 물을 수식하고 있죠. 끌어다 쓸 수 있는. 자, 이 뒤에는 다 예시죠. 허드슨 베이부터 어디까지. 다음 컴마까지는 우리가 이 하이픈은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허드슨 베이, 허드슨 강, 캐나다 북부에 있습니다. 오대호 유명하죠. 수만 개의 캐나다의 호수들. 캐나다 가면 공원이 정말 많대요. 살기 정말 좋대요. 나중에 저도 이민 가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None of which. None of which는 그리고 그들 중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도 뭐예요? 과거의 사실이죠. 이게 가정법 아닙니다. 과거의 사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 빙하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가속화시킨다는 거는 만들기 위해서라고 의역하면 돼요. 마지막 빙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아직 안 끝났네. 빙하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어쩌라고? So they would grow very much quicker. 그들은 엄청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게 뭐가 되죠? 가정법 과거 주절이 되는 거죠. 주절. 자, 얘는 조건절. 앞으로 if랑 when이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명사 있죠. 소재로 잡으시면 돼요. 소재. 자, 이 글은 결국 glaciers가 네모하다가 답변이 돼야 돼요. 네모하다가 답변이 돼야 돼요. 그게 정답의 선지가 정답이 빙하는 어떤 애들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천재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풀 버전으로 해설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 이걸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빙하가 다시 증가하면 그것들을 TNT 폭탄으로 터트릴 수 있고 또는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 글쎄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도 가정법이지. 그렇게 하겠지만 가정법 과거의 예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고려해보자. 자, this가 뭐랑 정답이죠? none이랑 똑같아야 돼요. 지금 this는 결국 빙하가 어떠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 this는 빙하가 어떠하다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none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부분 보시면 1964년 1화가 나오죠. 구체화시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체화하면서 뭐를 끄집어내야 되냐면 빙하를 관점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가장 큰 지진은 이제껏 북미 지역에서 기록되어진 알래스카를 흔들었다. 20만 메가톤. 몰라. 농축된 힘. 단어만 공부해. 마이트는 힘이죠. 20만 톤의 메가톤급의 힘을 가지고 강타했습니다. 컴마 다음에 뒤에 이퀴버런트는 동격이에요. 이 힘은 즉 뭐랑 맞먹는데 2000개의 핵폭탄과 맞먹는 것인데 엄청 세네. 거의 텍사스에서 3,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3,000마일 떨어진 곳이 텍사스였는데 물이 철퍽철퍽 튀겨나왔다. 수영장에서. out of는 뭐뭐에서 나왔다는 뜻이야. 야, 그리고 street in Anchorage. 자, Anchorage는 그 캐나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fell 20 feet 꺼졌습니다. 지진은 24,000 스퀘어 마일을 파괴시켰습니다. devastate, 황폐화시켰습니다. 야생의 컴마 다음에 much of it glaciated. 이거 분사 구문이고요. and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그중 많은 곳이 are glaciated. 이 비동사도 생략되어 있어요. 분사 구문이 되면서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문법 내용은 What effect did all this might have on Alaska's glacier? 자, 주인공 역시 알래스카 빙하한테는 아무런 파괴력이 없었대. 그럼 빙하는 어떻다? 폭탄으로도 깨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떻다는 거죠? 단단하다라는 거죠. 정답 한번 골라볼까요? 단단하다. It would be of no use to try to destroy glacier. 빙하를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be of no use. 어떤 뜻이야? 무쓸모. useless의 동의어죠. of no use라는 단어는 useless입니다. 쓸모가 없을 것이다. 여기도 보시면은 would가 나온 거 보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던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죠?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글래시어가 네모다죠? 그러니까 would be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기문도 보시면 The melting glacier would drive. 다 가정법 주절이라고요. 가정법. 녹는 빙하들이 해수면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가정이라고요. 알래스카의 야생은 빙하로 손상받지 않을 것이다. 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글들을 읽고 있는데. 빙하를 다시 형성시키는 것은 북미 지역에 퍼지지 않을 것이다. 자, 힘들다. 5번 하고 쉬었다 하자. 빙하의 원인들, 빙하의 재형성의 원인들은 지진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급이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 버전 해설이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이거. 자, 조건에 해당되는 접속사 기억하세요. if. 이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자,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경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책에도 없고요. 교과서에도 없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제 경험상 if, when, without을 찾으면 소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조건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과가 뭐죠? 주제문입니다. 그 뒤에 결과는 주제문입니다. 자, 5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4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